학창 시절엔 친구가 쉬웠던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대신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매일 같은 교실, 같은 급식실, 같은 학원. 하루 6시간씩 강제로 얼굴을 보게 만든 시스템이요. 그런데 어른이 되는 순간 그 시스템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집에서 회사로. 진짜 속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 아침 단톡방에 알림이 뜹니다. 뭐라고 답할지 고민하다 그냥 읽고 덮습니다. 내가 원래 이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사교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 소수에게만 깊이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마음에도 경혈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른이 되면 양 어깨에 쌓이는 관계의 무게, 그 경혈을 콕콕 풀어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우정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바로 구조적 반복입니다. 그냥 매일 봐서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침 등교하면 옆자리,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방과 후행 같은 학원 가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루에 몇 시간씩 얼굴을 보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11년 캐나다 콩코디아 대학교 윌리엄 부코프스키 교수 연구팀이 아동기와 청소년기 친구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동기 친구 관계는 활동 중심입니다. 같이 노는 친구가 핵심이거든요. 청소년기가 되면 가족보다 또래 관계가 사회화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우정은 평등성과 친밀감이 강조되고 정서적 교환이 시작되죠. 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같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런데 성인이 되는 순간 이 구조가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회사 동료는 있지만 매일 점심 먹을 의무는 없고 퇴근하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집니다. 미국 서밋 패밀리 테라피 연구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성인기에는 일, 가족, 이사, 육아 등으로 우정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친구 만들기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당신이 소극적이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구조가 해체된 거거든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 설계입니다. 혹시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덤바 교수의 덤바의 수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덤바 교수는 영장류, 뇌 크기와 집단 크기를 분석한 결과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약 15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150명도 다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정말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고작 3명에서 5명 정도거든요. 2023년 그리스 판테이온 대학교 크리스토스 페지르키아니디스 교수 연구팀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성인 우정 연구 38편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총 참여자는 수천 명이 넘었고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합쳤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보고한 가까운 친구 수는 약 3명 수준이었습니다. 친구 네트워크가 5명 미만일 때 5년 후 심리적 웰빙 점수가 1.4명에서 4.72점 낮게 예측됐고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20대의 좋은 우정이 30대 우정의 질을 예측하고 30대 우정의 질이 50대 심리적 웰빙을 예측했습니다. 표준화 회귀계수로 보면 0.29에서 0.38 수준. 통계적으로 꽤 강한 예측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친구 숫자가 줄어드는 건 뇌 설계상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뇌는 소수 정예만 관리하도록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3명과 깊게 연결되는 게 진화적으로 유리했으니까요.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호르몬입니다. 혹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2025년 UC 버클리 데니엘라 카우퍼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옥시토신은 얼마나 사교적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가까워질지 선택하는 능력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는 모든 사람과 친해지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소수에게만 깊이 투자하도록 설계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쉽게 마음을 못 여는 건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뇌가 리스크를 계산해 소수에게만 투자하도록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만남에서 바로 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사람이 새로운 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생 과제의 변화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가 사회화의 중심이 됩니다. 친구가 인생 1순위에 가까웠죠. 그런데 성인기가 되면 생계, 연애, 결혼, 자녀 양육, 커리어가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우정은 자연히 뒤로 밀리게 되죠.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라인 바루만자대 교수 연구팀이 신입 대학생 39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19세 전후부터 시작해서 20대 중후반까지 우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본 거죠. 결과는 이랬습니다. 2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갈등은 선형적으로 감소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성별 차이였습니다. 여성은 19세의 친밀감과 동행이 더 높았지만 20대 동안 친밀감이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남성은 초기 친밀감은 낮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죠.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19세의 연애 관계에 더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이후 친구와의 친밀감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20대 후반에 친구가 줄어드는 건 이상 신호가 아니라 발달적 정상 변화입니다. 인생 과제가 바뀐 것이지 마음이 차가워진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어른이라는 단계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13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존 헬리웰 교수가 캐나다 성인 5,025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친구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과 행복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표준화 계수로 0.29에서 0.37, 꽤 강한 상관관계거든요. 특히 싱글, 이혼, 별거, 사별 집단에서 친구 효과가 더 컸습니다. 가족이 없을 때 친구가 사실상 대체 가족 역할을 하는 거죠. 2013년 독일 노인학 연구소 올리버 훅스홀드 박사가 독일 성인 2,830명을 6년간 추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가 6년 후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를 예측했습니다. 2025년 12월 뉴햄프셔 대학교 막달레나 라타이 교수가 미국 50세 이상 11,000명 이상을 분석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노인의 외로움 평균은 자녀가 있는 노인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정 지지가 강한 자녀 없는 노인은 외로움이 약 20%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친구가 사실상 선택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친구 숫자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소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10년, 20년 후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어깨에 쌓인 관계의 무게를 콕콕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소수 정의, 패턴 저장, 저강도 연락. 먼저 소수 정의 전략입니다. 2023년 페지르키아니디스 교수 연구에서 네트워크 크기보다 친밀한 몇 명의 질이 장기 웰빙을 강하게 예측했습니다. 30대 우정의 질이 50대 웰빙을 예측하는 개수가 0.38. 그러니까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2명에서 3명과 깊게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락처를 쭉 훑으며 정말 마음을 터놓고 싶은 사람 3명에 체크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대한 시간을 고정적으로 잡는 겁니다. 전화, 밥, 산책 뭐든 상관없습니다. 더 깊이 가고 싶다면 반쯤 열기 규칙도 있습니다. 성인 우정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친밀감, 즉 자기 개방입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마리사 프랑코 박사는 공유된 취약성을 성인 우정 형성의 핵심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서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신뢰가 형성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0 아니면 100으로 갑니다. 완전히 닫아두거나 갑자기 모든 걸 털어놓거나 더 효과적인 방법은 0, 30, 60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 만난 지인에게는 완전 사적인 고민이 아니라 조금 민감한 수준의 이야기를 먼저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일 스트레스나 가벼운 불안 같은 거요. 상대 반응이 지지적이면 조금씩 레벨을 올리는 식으로 단계적 자기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핵심 두 번째, 패턴 저장입니다. 마리사 프랑코 박사는 자연스러운 우정은 반복적이고 비구조화된 상호작용 취약성 공유에서 잘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입니다. 페지르키아니디스 교수 연구에서 친구와의 사회적 접촉 빈도 자체가 6개월 12년 후 웰빙을 예측했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약속을 매번 잡기보다 매주 5일 5시, 같은 카페 같은 운동 같은 반복 패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동호회나 스터디처럼 시간과 장소가 이미 고정된 무리를 한 군데라도 가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창시절처럼 구조적 반복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핵심 세 번째, 저강도 연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할 때 밥 먹자 같은 큰 제안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할까봐 무섭죠. 더 효과적인 방법은 미세 신호를 많이 보내는 겁니다. 스토리에 짧게 반응하기, 상대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구체적인 댓글 남기기, 이거 보니까 너 생각났어 식의 가벼운 링크 공유, 이걸 일주일에 12회 정도 유지하세요. 페지르키아니디스 교수 연구에서 우정 유지 행동과 내가 상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행복을 매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큰 약속 한 번보다 작은 신호 10번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보너스는 우정도 삶의 과제로 재설계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인기 우정은 의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페지르키아니디스 교수 연구에서 우정 자율성 지지, 즉 상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친구와 목표 추구 지원이 성취와 웰빙을 높였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과 1년 안에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적고 구체적 스케줄을 잡는 겁니다. 같이 여행 1번, 프로젝트 1개, 건강 취미 관련 도전 1개 등.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목표 추구를 지지해줄 때 3개월 후 목표 진전도와 주관적 웰빙이 0.22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우정을 삶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대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어른이 되면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하나, 학창시절의 구조적 반복이 사라졌습니다. 둘, 뇌는 원래 소수 정예만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 옥시토신은 까다롭게 선택합니다. 넷, 발달 단계가 바뀌면서 인생 과제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이상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와 환경, 그리고 발달 단계가 모두 바뀐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2명에서 3명의 진짜 친구가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함께 푼 경혈은 양 어깨에 쌓인 관계의 무게였습니다. 핵심 3가지, 소수 정예, 패턴 저장, 저강도 연락. 이 지점을 콕콕 누르면 당신의 우정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가고 싶다면 반쯤 열기 규칙과 삶의 과제로 재설계하기도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심리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전문 상담이나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외로움이나 관계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나만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락처를 열어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싶은 사람 3명에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그 중 1명에게 오늘 작은 신호를 보내보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콕콕 심리였습니다.